어느 날 모든 걸 놓고 싶었던 적 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었던 순간?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꾼 천재였고 동시에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가 남긴 10개의 문장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실패를 견디고 고통을 품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치열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철학자들의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불씨 하나를 붙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애플에서 해고된 건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1985년 그는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초심자로 돌아갈 수 있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를 맞이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잡스는 넥스트와 픽사를 창업했고 픽사는 토이스토리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그는 더 단단한 모습으로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항상 배고프게, 항상 어리석게.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그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연설을 마칩니다. 항상 배고프게, 항상 어리석게. 그 말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갈망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였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지만 그 안에서 우연히 들은 캘리그래피 수업은 훗날 맥북의 아름다운 폰트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언젠가 당신만의 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보며 점을 연결할 순 없다. 과거를 돌아봐야 연결된다. 삶은 즉흥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 돌아보면 모든 점이 연결된다. 헤겔은 말합니다. 이성은 현실 속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은 곧 이성이다. 잡스가 만든 넥스트 컴퓨터는 실패작이었지만 그 기술은 훗날 맥OS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의미 없어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2003년 그는 최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매일 생각하라. 그럴 때 삶이 가치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걸 기억할 때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짜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이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진짜 디자인은 외형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에 달려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사물의 본질은 그 목적에 있다. 아이팟의 클릭 휠은 디자인 혁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든 경험의 혁신이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디자인입니다. 여섯 번째,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짓는다. 잡스는 시장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묻기보단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보여주려 했습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자율은 스스로 이성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늘 가장 앞에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리더란 스스로 원칙을 만들고 그 길을 앞장서 걷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세상을 바꾸겠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그는 고집이 세고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부품도 예쁘게 만들라고 했죠. 플라톤은 말합니다. 광기 없는 위대한 정신은 없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했지만 그 괴짜성이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쥔 스마트폰을 탄생시켰습니다.
상식 밖의 고집이 세상의 기준을 바꾼 겁니다. 8번째,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문학과 예술이 더해져야 가슴을 울린다. 잡스는 늘 말했습니다. 기술은 기능에 머물러선 안 되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간다. 아이폰을 처음 켰을 때 울리는 사운드, 제품 박스를 여는 느낌까지 그는 모든 순간에 감성을 설계했습니다. 9번째, 창의성은 단순히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란 서로 다른 요소를 새롭게 연결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법도 배운다. 아이튠즈는 음악 결제, 디지털 권한을 하나로 연결한 결과물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연결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10번째, 나는 우주의 흔적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성공보다 의미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보다 두렵다. 존재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그는 스마트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연락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는 존재의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당신의 손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10개의 문장은 단지 성공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넘어지고 잊히고 다시 시작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삶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잡스는 묻고 도전했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나요? 그리고 오늘 그의 말처럼 살아보기 위한 작은 실천 3가지를 남겨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일을 할 것인가? 잡스는 이 질문을 수년간 매일 반복했고 그 대답이 아니오인 날이 계속되면 무언가를 바꿨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진심인지 매일 확인하세요. 두 번째, 남의 인생을 사느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허비하지 마세요. 그는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남의 시선과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선택해보세요. 세 번째, 작은 점 하나를 찍으세요. 매일 하나씩.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 모든 점이 연결된다. 무의미해 보이는 일도 결국 당신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합니다. 당장은 작아 보여도 의미 있는 행동을 오늘 한 가지 해보세요. 그리고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흔적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다.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나요? 항상 배고프게, 항상 어리석게. 그 말 하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